네, 명나라 하다가 2시간에 뭐 영상 2개로 끊어야 될 정도로 양이 많은데 청나라는 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청나라입니다. 청나라는 1616년부터 1911년까지가 되겠고요. 1616년은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후금 시절입니다.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던 시기가 1616년이고요.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꾼 거는 1635년인가 그럴 겁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때 이제껏 기출 문제가 거의 다 황제의 업적 가지고 문제를 많이 냈어요. 이 황제 때 있었던 일 뭐냐? 그죠? 그래서 황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르하치입니다. 네, 누르하치. 원래 이 청나라 애들 자체가 원래는 이제 그 여진족. 옛날에 이제 고려시대 때 조선 초까지 여진족이라고 불렀고, 이때는 이제 만주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 원래 보통 이제 중국 주변에 있는 유목민족들은 중국에 의해서 이제 통제를 받습니다. 그 명나라가 이제 보통은 통제를 해야 맞는 건데,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거기에 병력을 파견하고 명나라가,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도 많고, 그래서 이 여진족에 대한 관리가 쉽게 말하면 소홀했던 거죠. 그 기회를 틈타서 누르하치가 여진족의 부족들을 통합하여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했고요. 그리고 팔기군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팔기군이라는 걸 조직합니다. 이게 어떤 청나라의 군사의 기본이 되는, 청나라의 세력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요 팔기군이 될 텐데요. 이 팔기군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족에 있었던 단위, 예전에 북명관제, 거란의 북명관제, 여진의 맹암모국제, 몽골의 천오제까지 이루어지는 부족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그런 단위에서 나온 군대입니다. 이거는 뭐 좀 어렵게 좀 설명을 해주자면요. 300인을 니루라고 하고요. 니루가 5개가 모이면은 잘란이라는 단위가 됩니다. 잘란. 이거는 300명. 여기는 곱하기 5. 그리고 잘란이 5개가 모이면은 구사라는 게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기예요, 기. 그러니까 이 1기에, 하나의 기에 포함되는 군사는 300 곱하기 5 곱하기 5, 7,500명. 7,500명 정도가 되겠죠. 그죠? 이런 군대가 8개가 있었다 하는 얘기죠. 얘들을 요 깃발을 각기 다른 거를 씁니다. 깃발을 홍색, 황색, 남색, 백색. 그러니까 이게 정홍기가 있고 양홍기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8개의 깃발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청나라의 어떤 군대 단위를 나타내는 게 요 팔기군입니다. 대략 곱하기 8하면 어떻게 돼요? 한 6만 명 정도? 나중에 여기에 이거는 만주 팔기만 얘기하는 거고요. 나중에는 만주 팔기, 몽골 팔기, 한족 팔기라고 부르는 요 3갈래의 팔기군이 생기게 되고요. 그게 병력이 대략 한 18만 정도. 17만, 18만.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이제 부족의 어떤 특성, 정체성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만주문자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기틀을 마련해 간 거고,
요거 이 사람 뒤를 이은 게 이제 홍타이지라고. 홍타이지라고 해가지고 이때 이제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요. 연도를 안 적어줬네요. 얘가 1627년부터 1643년까지고 요때 몽골과 조선을 복속시킵니다. 그 뭡니까? 병자호란 일어나고 우리가 그 삼전도의 굴욕을 맞이하고 했던 때가 요 때지요. 알겠죠? 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요 뒤를 이은 순치제 때, 순치제. 요 때부터 이제 정식 황제입니다. 정식 황제, 순치제, 순치라는 게 연호가 되겠네요. 순치제 때 1644년에서 61년. 이때 드디어 중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자성의 난을 진압하고 드디어 중국 본토로 들어가서 베이징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좀 TMI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있잖아요. 중국 지도가 보면 이제 요 만주 쪽에 보면 이제 만주 쪽 그 청나라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고. 여기 중국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청나라가 중국 안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시되는 게 뭐냐? 만리장성이에요. 요 만리장성에 특히 요 보면은 산해관이라고, 산해관 맞나? 여기를 지키는 장군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오삼계라고 하는 장군인데, 오삼계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꾹 지키고 있으니까 청나라에서 넘어오고 싶어도 이 오삼계한테 가로막혀가지고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명나라 안에서 난리가 나죠. 농민반란, 이자성의 난. 결국 이 이자성의 난 때문에 수도인 베이징이 불바다가 되고요. 그러면서 베이징에 살고 있던 오삼계의 가족을 갖다가 죽였나 그래요. 거기에 이제 오삼계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산해관 문을 열어버리는 거죠. 이제 청나라에게 협조하겠소. 그래서 청나라가 산해관을 뚫고 들어와서 이자성의 난을 진압하고 베이징에 입성을 하면서 청나라가 중국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베이징 입성에 도와줬던 이런 그 오삼계 같은 한족 장군들 있잖아요. 얘들에게 땅을 나누어 줘요. 그래서 얘들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이제 3번이라고 부릅니다. 번이라는 거는 개별 왕이 다스리는 지역을 갖다가 번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그 춘추전국 시대 때 보면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데 거기를 갖다 하나하나를 국 혹은 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번. 그래서 얘들을 3번이라고 하는데 3명이 있었어요. 오삼계, 상가희, 그 다음에 경계무. 그래가지고 이제 남쪽 지역을 줍니다. 오삼계 같은 경우에는 운남, 경계무는 광동, 상가희는 복건 해갖고 전부 이 아래 동네거든요. 아래 동네 지역을 주고 얘들을 이제 인정해 준 거죠. 그래, 너가 이래 잘 저기 해봐. 그죠? 어느 정도 자유권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청나라가 중국에 들어오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기 때문이죠. 알겠죠? 근데 얘들을 갖다가 계속 가만히 놔둘까? 가만히 안 놔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다음에 황제가 강희제라고 시험에 많이 나와요. 보통 이제 청나라의
전성시대를 얘기를 하는데 강의, 옹정, 걸륭 해가지고 강건성세라고 부르거든요. 그 시기의 첫 번째입니다. 강희제. 강희제는 1662년에 황제가 돼가지고 60년 동안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강희제예요. 이 강희제는 뭘 했느냐? 이 그전에 남겨둔 이 3번 얘들을 제압하려고 한 거죠. 얘들을 윽박지르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나름대로 힘을 합쳐가지고 청나라에 저항을 한 겁니다. 얘들의 세력을 자꾸 약화시키려고 하니까 이 3번 애들이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당할 수 없다. 한번 싸우자 해가지고 일을 벌이게 되는데 그거를 3번의 난이라고 하는데 요게 한 8년 걸려요. 그러니까 얘들의 세력이 되게 만만치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도 이거 뭐야? 벌레가 앉아있네. 자, 그래도 이제 요거를 진압하고 나중에 그 뭡니까? 타이완, 대만, 이 대만 쪽의 애들도 뭐 제압을 하고 당시 타이완에는 이제 남명이라고 명나라의 왕족들 가운데 도망간 애들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남명. 정송공이라는 애들이 옛날 그 명나라 왕족을 이제 받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요걸 갖다가 제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족의 어떤 왕조의 흔적이 이제 싹 없어지는 거야. 고생 끝에 없앱니다. 그리고 나서 몽골 여기도 복속시키는 거죠. 외몽골 지역이 그 지금의 그 몽골입니다. 지금의 나라 몽골 있죠. 몽골 뭐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인가? 거기를 얘기합니다. 거기도 뺐고 그리고 나중에 러시아 애들이 이때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때 그 흑룡강 쪽에서 물리치고 네르친스크 조약이라는 것도 맺지요. 네르친스크 조약 1689년. 요건 이제 러시아의 남하를 물리침. 이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요 시기 중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성세 자성 인정이라고 해가지고 요때가 1711년 그러니까 이제 강희제가 황제가 된 지 50년째 되는 해였는데 요때에 뭐를 했느냐 하면은 요때 굉장히 이때는 3번에나 타이완 제압한 지도 좀 시간이 좀 지났고 되게 나름대로 이 태평성대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부터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일조편법에 보면 이제 지세와 정세, 지세는 쉽게 말하면 토지세, 땅에 매기는 세금이고 정세라는 것, 정남, 인정이라고 해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었는데 지금 충분히 나라에 돈도 많고 나라가 부유하니까 굳이 지금부터 늘어나는 애들 세금을 받을 필요가 없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굉장한 자신감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뭐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 지정은제라는 게 나오게 돼요. 지정은제는 뭐냐면은 요거 다음 황제인 옹정제 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매기겠다 했으니까 굳이 이거를 지세와 정세로 따로 나누어서 세금 거둘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럼 지금에 있는 인구 수에 해당하는 정세, 지금 인구에 해당하는 인구세를 그냥 지세에 합쳐버린 거예요. 이게 지정은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조 편법에 비하면 1조 편법이란 건 지세, 정세 딱 따로 받았던 거를 정세를 지세에 합쳐가지고 지세만 받은 거야. 그래서 딱 많은 애들만 세금 내고
다른 애들은 안 내고 뭐 그건 옛날부터 그랬지만 이제 인두세 이런 거 낼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타나게 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구가요 폭증을 해요. 인구가 이때 당시에 뭐 1억 얼마 그랬나? 1억 얼마, 1억 한 7천만, 8천만 정도 되는 인구가 나중에 강의, 걸륭, 옹정제쯤 되면 얼마까지 올라가느냐면 거의 3억 가까이 올라가요. 그때서 갑자기 애를 많이 놓은 건 아니겠지. 옛날에는 애기 낳아도 세금 내야 되니까 신고를 안 한 애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다, 그죠? 그런 거 없이 다 이제 인구 올린 거야. 올려도 특히 뭐 특별하게 불이익 받는 게 없잖아. 그죠? 그게 강희제입니다. 강희제. 요 아들이 누구냐 하니까 요 아들이 많아요. 요 다음 황제가 누구냐 하니까 이제 옹정제입니다. 옹정제. 강희 옹정. 1723년에서 1735년까지. 이 사람은요. 강희제가 좀 자식이 많았어요. 아들이 35남이 있었어요. 아들이 35남. 중에 넷째 아들이었어요. 넷째 아들, 4남. 4남이었어. 근데 이때 강희제 때 보면은 황태자를 누구로 누구를 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되게 많았거든요. 초반에는 그것 때문에 이 옹정제 야도 좀 피해를 입었었고 좀 그랬단 말이에요. 저끼리 막 싸우고 쫓겨나고 막 귀양 가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뭐 저끼리 싸우고 나중에 옹정제는 한번 그렇게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별로 뭐 그거 한 거 없었거든요. 별로 뭐 황태자 되고 싶다라든가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었는데 거기에 오히려 강희제가 좀 점수를 좀 많이 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넷째 아들인 이 옹정제를 황제로 만들어준 겁니다. 정확히는 아들이 나중에 걸륭제가 되는 어렸을 때는 흥리라고 불렸던 아들, 그러니까 강희제한테는 손자쯤 되는 걔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이쁨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옹정제의 업적은요, 군기처라는 거를 설치를 했어요. 군기처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 이제 군사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 황제한테 바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주접제, 좀 이상한데 주접이라고 부르는 막 급한 일 같은 경우에는 황제한테 바로 이제 얘기하는 그게 있는데 이제 나중에 요거를 담당했던 기구인데 요게 청나라의 최고 기구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주접제도라는 게 각 그 관리들한테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되는 게 돼요. 이거는 뭐 그 위에 사람이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에 사람이 못 읽기 때문에 바로 황제한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황제권 강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두 개가 군기처를 설치한 거랑 주접제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황태자 밀검법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강희제 때 황태자를 둘러싸고 싸움이 워낙 세놓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법적으로 정한 거예요. 다음 황태자가 될 사람은 미리 얘기해 놓으면 또 미리 얘기했다고 싸우고 막 그러거든. 액자 뒤에다가 궁궐의 액자 뒤에다가 숨겨서 적어놨어요. 황제가 정해가지고 뭐 첫째 아들이라고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청나라 때는 첫째 아들이라고 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 청나라의 황제 중에는 그렇게 좀 멍청하다고 부르는 애들이 잘 없어요. 애들의 능력치가 좀 나름대로 괜찮아요. 요거를 이제 제도화한 게 옹정제입니다. 몰래 숨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대의강미록이라고 이거는 뭐 이따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야기할 파트가 또 따로 있으니까 이런 책을 편찬했다 하는 거고 옹정제가 딱 13년밖에 안 했는데요. 이 사람이 되게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워크홀릭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백성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데 밑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어나는 거야.
엄청 꼼꼼하고요. 밤마다 막 댕기면서 야, 일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요. 한날은 이런 적이 있었대요. 어떤 궁궐에 누가 출근해가지고 이래 왔는데 옹정제가 물어봤대요. 야, 너 그 요새 뭐 사무실에 별일 없나? 그러니까 예, 별일 없습니다. 예, 별일 없어. 진짜 별일 없나? 그러니까 예, 별일 없습니다. 야, 별일이 없긴 왜 없어? 전날 밤에 옹정제가 가가지고 간판을 떼가온 거야. 간판을 떼갖고 야, 이 간판이 요 있는데 뭐 별일 없어? 이런 것도 체크 안 해? 그럴 정도로 신하들을 갖다 쥐어짜는 거야.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하여튼 그랬던 황제가 옹정제고요. 그 밑에가 그 옹정제 아들이 걸륭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청나라의 전성기 강희, 옹정, 걸륭, 그지? 요 강건성세의 마지막. 그러니까 청나라의 전성기의 어떤 마지막을 장식했던 황제가 걸륭제예요. 옹정제는 별로 안 쳐줘요. 뭐 기간도 좀 짧았고, 좀 뭐 많이 좀 숙청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일으키고 해가지고 중국 내에서 이미지는 생각만큼 크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걸륭제. 걸륭제도 한 30년, 한 60년, 내가 왜 30년 내라지? 60년 정도 황제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중가리아, 투르키스탄, 이런 데를 공략을 하고요. 그리고 뭐 미얀마, 베트남 속국으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영토가 이때가 최고예요. 영토가 가장 넓었을 시기가 걸륭제입니다. 지금의 중화민국, 중화민국 아니죠. 지금의 중국보다 더 넓죠. 왜냐하면 거기서 몽골이 빠져나갔으니까.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영토가 가장 넓었던 시기가 요 시기고요. 그리고 요때 메카트니 사절단이라고 영국에서 사신이 와요. 영국에서 사신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때 공행무역을 할 때거든요. 나중에도 요거 이야기할 건데, 외국 애들이 장사를 하려면요, 이 청나라에서 공행이란 걸 미리 정해놨어요. 광동 지방에 공행이라는 상인이 있어가지고 야한테만 물건 살 수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야가 부르는 가격이 그냥 가격이야. 협상 자체가 안 돼. 에이, 다른 데서 사야지. 다른 데서 살 데가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나중에 영국에서 메카트니 사절단이라는 걸 보내가지고 이 공해무역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 했는데, 바꿔줘 안 바꿔줘? 안 바꿔줘. 오히려 뭐라 얘기하느냐, 야, 우리가 영국 니들하고 장사해가 우리가 뭐 득되는 게 뭐 있노? 우리가 지금 니들하고 무역하는 거는 영국 니들 뭐 상품 탐나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인심 써주는 거야. 그게 헛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 하면서 얘기를 하죠. 이게 이번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강건성세, 강희, 옹정, 걸륭, 얘들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사고전서 이런 것도 편찬했다.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다 할 수 있을까? 24분이네요. 6분.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가 이렇게 해서 업적들은 쭉 읊어봤고요. 중요한 건 이제 한족 통치. 얘들은요, 몽골보다 수가 더 적어요. 몽골 얼마 했노? 한 150만 캤나? 100만 캤나? 몽골 100만? 요 만주족 다 합쳐봤자 7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많은 3억 가까운 인구들을 어떻게 다스렸을까 하는 거죠. 자,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강경책과 회유책. 강경책은 막 뭐라 하는 거고, 회유책은 막 달래주는 거고. 강경책으로는 변발,
호복을 강요했습니다. 변발이라는 건 머리 그 앞공지만 놔두고 다 자르는 거. 그죠? 뒷공지만 놔두고 다 자르는 거. 그죠? 원나라 때도 이거 하는데요. 이 청나라 때만큼 철저하게 안 했어요. 얘들은 야 10일 만에 다 바꿔. 안 바꿔? 안 바꿨지? 그래 두고 보자. 안 바꾼 지역 양주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80만을 죽였대요. 이건 뭐 중국 쪽 기록이니까 또 과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빡세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호복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네 복장을 입으라고 한 거고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칭파오가 이거 뭐고? 칭따오가 나와. 치파오가 그게 원래 만주족 복장이잖아요. 우리 그 여자들 그 정통 복장이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문자예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다 적어놓자. 회유책으로는 만한 병용제 그리고 사고전서 책은 2개인데 만한 병용제는 어떤 그 공무원을 하든 만주족 한족 세트로 쓰는 거고 사고전서는 이제